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각종 규제와 지원 부재 속에서 사실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현실과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대수 기자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여의도 면적의 18배나 되는 땅에 들어설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업무와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싱가포르형 국제도시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 건축 중인 64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최대 1억 원까지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어쩐 일인지 7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 외국인 전용 물량입니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거죠. 현재 이곳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147억 달러로 2년간의 실적치곤 괜찮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도시건설과 기반시설공사에 쓸 돈이 전체 금액의 98%를 차지하는 반면 실제 입주를 약속한 기업은 단 2곳에 투자 금액은 4억 달러에 그칩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와야 할 투자본부장 자리는 2달 넘게 공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이죠.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행정 절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놓고 벌이는 중앙과 지자체 간 갈등 속에 정작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 결정 때마다 최대 7곳이나 되는 부처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탓에 원스톱 서비스는 꿈도 못 꿉니다. I do think that there's an acknowledgement tha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upon, and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be improved upon. 절차는 복잡한데 혜택은 적은 점도 투자 유치의 걸림돌입니다. 송도는 외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 제조와 물류, 관광업 등만 법인세 등을 깎아주지만 경쟁자인 중국 푸등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10년 준다던데 한국은 그렇게 줄 수 없나? 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있고. 진입을 주저하기는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국가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경계지역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두 지역을 구분하는 표시는 없지만 두 지역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모두 국비로 지어주지만 경제자유구역은 도로에 한해 그나마 최대 절반만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혼자 나갈 때 하고 우리 국내 대기업이 같이 나갈 때 하고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 또 호응도가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독자적인 예산권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가 특별자치제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내 권한을 일부라도 주는 거는 마땅치 않지 않느냐. 더구나 반외자 정서를 누그러뜨리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외국 투자자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Korean authorities and Korean leaders try to explain the realitie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의지로는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이러한 시금석이다 하는 그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푸둥이나 두바이 같은 경쟁 도시들이 날개를 달고 뜀박질을 하는 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손발이 묶인 채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